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브롬톤을 타고 파리 브레스트 파리 장거리 랜더너를 다녀오신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브롬톤으로 이제 프랑스에서 열리는 파리 브레스트 파리 1200km 이제 라이딩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파리 브레스트 파리에 대해서 네. 그 랜더너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기본적으로 랜더너스라는 대회가 처음 생긴 거는 이제 프랑스였고요. 그게 1850년 정도부터 생겼었는데, 그 랜더너스라는 대회는 짧게는 200km에서 길게는 1200km까지 그 참가 키로 수마다 각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1000km까지는 평속 15km 기준으로 시간 제한이 주어지고요. 예를 들어 200km면은 13시간 반 안에 들어와야 되고, 1200km 같은 경우에는 평속이 13.3으로 계산을 해서 이제 그게 90시간이라서 그러면 3박 4일, 4일째 밤에 이제 끝나는 파리 브레스트 파리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브레스트라고 서쪽 항구 끝 마을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다 오는 게 600km, 600km, 1200km인데 1200km를 나가려면은 같은 해에 200km, 300km, 400km, 600km를 완주를 하면은 슈퍼 랜더너라는 자격이 생겨요. 자격이 생기고 그 자격이 있어야지만 이제 1200km를 신청할 수 있는 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요번에 올해 2, 3, 4, 600km를 완주를 하고 이번에 8월 달에 이제 파리 브레스트 파리 1200km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네. 파리 브레스트 파리가 열리는 해에 그걸 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 몇 년 전에 해도 괜찮아요? 4년에 한 아니요, 번씩인가? 안 됩니다. 네. 그 같은 해에 같은 해 해야 됩니다. 네. 어렵다. 네. 근데 보통 국내에는 3월부터 열립니다. 보통 3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00km, 300km, 400km, 600km가 열리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 600km가 마지막 600km였는데 그거를 못 하게 되면은 이제 슈퍼 랜더너가 안 되기 때문에 참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 또 4년 기다려야 되고. 네.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게 이런 브레베 카드라고 해서 이런 카드를 줍니다. 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도장을 찍게 되는데요. 이런 카드를 나눠주는 대회들은 각 나라별로 다 공유가 돼요. 정말로 이 PVP를 가고 싶은 사람은 이제 해외를 가서라도 이제 완주를 해서 자격을 얻어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참가하세요? 파리 브레스트 파리에? 우리나라는 처음 들어온 게 2010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2015년도에 한 10명 정도 참가했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대략 한 70명 정도 네, 참가를 했었어요. 엄청 많이 늘어났네. 네네. 그렇게 참가를 했고, 올해 23년도에는 한 80명 정도 참가를 했고요. 네. 이번에 PVP를 네. 참가를 하기 위해서 네. 또 4년 동안 준비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히 뭐 좀 준비한 것들이 있어요? 따로 뭐 준비한 거 없고, 이제 출퇴근을 매일 같이 이제 하는 게 그게 준비이긴 한데, 퇴근하면서 뭐 남산이나 북악 쪽을 돌아서 가면은 한 40km, 50km 정도, 네, 그렇게 해서 많이 타는 걸 노력했죠. 몸을 이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16년도 12월 달에 이제 교통사고를 나면서 그때 체중이 거의 40kg까지 빠졌었거든요. 몸에 있는 근육이 다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예전 체중 정도 70kg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근육이 아니라 다 살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힘들죠. 그래서 예전 퍼포먼스보다는 거의 지금은 한 60% 정도밖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 랜더너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브롬톤으로 나가면은 로드보다는 거의 한 50% 이상은 힘들어요. 같은 힘을 써도 그만큼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보다 좀 덜 쉬고 덜 자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완주를 네, 하는 거죠. 처음에는 저도 로드로 했었는데요. 근데 브롬톤으로 하는 분들이 보였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에 네, 도전했는데 또 되더라고요. 랜더너스는 1등을 뽑는 게 아니라 시간 안에만 들어오면은 모두 같은 완주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빠른 사람보다 거의 시간을 채운 사람이
더 응원받고 하는 대회라서 그런 재미로 이런 걸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해보니까 되길래 또 계속 하게 됐죠. 네. 이제 마트를 갔는데 밖에 사이클 한 명이 있는데 누굴 기다리는 건가 싶어서 이제 슈퍼에서 나갔는데 말을 걸더니 혹시 19년도에 타지 않았냐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19년, 지금 올해의 사진이 아니라 19년도에 제가 타고 있는 사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갖고 있냐니까 내가 19년도에 탈 때 참가를 했었는데 자기도 근데 참가할 때 찍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네. 이제 저기 보면은 자전거에 참가하게 되면 저기 배번호를 답니다. 저기 네. 옆에다 달고 앞쪽에도 달고 하는데 저게 달려 있으면은 다 쳐다봐요. 네, 브롬톤에? 네, 저걸로 참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얼마든지 더 빠른 자전거가 있고 얼마든지 더 편한 게 있는데 이제 굳이 이 자전거로 참가했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리스펙하는 게 있는 거죠. 제 브롬톤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챕터 3라는 이제 스페셜 에디션. 이제 기어 자체는 뒤쪽은 7단 기어로 바꿨고요. 그리고 7단인데 앞에는 7단으로는 언덕길을 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앞에는 이제 더블 체인링을 달아서 기어를 이제 14단 기어로 이제 튜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무선 구동계 이탭이 나와서 그걸로 이제 구동계를 장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핸들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브롬톤 핸들바보다는 이제 장거리 가게 되면 이제 손목이나 이제 팔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포지션을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이제 브롬바를 해서 이렇게 이제 바꿔놨고요. 그리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속도나 케이던스, 심박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게 어떻게 보면 파워를 보고 하는 게 제일 페이스 관리는 좋죠. 어쨌든 브롬톤을 달린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브롬톤을 달리면서 네, 이미 로드를 타봤기 때문에 그 맛을 알잖아요. 네, 그렇죠. 그 브롬톤 네. 타면서 이 장거리 주행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느낀 거는 언제예요? 이게 평지만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지방도로 가면 언덕도 많이 나오고 내리막길도 나오고 이런데, 그럼 기어 하나당 보통 경사도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사이클은 변속해서 페달링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지 이게 다리에 젖산이나 근육이 쌓이는 게 막아줄 수 있는데, 브롬톤은 기어가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으면은 하나당 케이던스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게 애매한 경우에는 딱 기어 하나를 쓰면 너무 무거운 페달링을 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같은 거리를 달려도 이제 기어가 적기 때문에 이제 다리에 오는 부하가 이제 훨씬 이제 많아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속도가 55km입니다. 지금 이 속도로 브롬톤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앞으로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괜히 무리해서 오버페이스 하다가 나머지 1000km가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불과 200km 정도밖에 라이딩 첫날인가요, 그러면? 네, 첫날이죠. 첫날 밤. 그때 프랑스 출발이 오후 5시였고요. 그래서 처음에 거기는 해가 되게 늦게 지거든요. 한 저녁 9시쯤 돼야 노을이 지고 밤 10시가 되면 깜깜해지는데, 첫 번째 CP로 가기 전에 마을을 들어가는데 중간에 과속방 지턱이 있는데 거기를 넘는데 그때 한 그룹이 한 20명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룹 넘는데 사이클 한 명이 이제 꼽아놨던 물통이 빠지면서 이제 그거를 밟고 이제 앞으로 굴러서 이제 몸을 체크해 봤는데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기 턱이랑 여기가 다 이렇게 갈려가지고 이제 피가 계속 나서, 그래서 이대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포기를 했죠. 처음에 낙차했을 때는 정말 어이가 없기는 했죠. 왜냐면 남이 떨어뜨린 물통을 밟고 넘어졌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결국에는 그 대회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진짜 아쉽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매년 있는 대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4년에 한 번 있는 대회인데.
이렇게 되는데 뭐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저도 지금 이렇게 넘어졌지만 제가 예전에 16년도에 이제 교통사고 났었을 때는 거의 한 달 동안 의식이 없고 수면 치료를 하다가 이제 깨어났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 딱 의사가 진단하고 났을 때에 뭐 진단명이 우측 편마비였어요. 근데 그랬는데 일단 신경은 다 살아있고 재활만 하면 된다라고 했을 때 처음 들었던 생각이 아, 자전거를 다시 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거의 35km 정도 속도에서 넘어졌는데 뭐 어디 부러진 데도 없고 다시 탈 수는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서 마음을 좀 죽이고 이제 4년 뒤를 준비를 해야죠. 물론 랜더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랜더너 하시는 분들의 뭐 로망 중에 하나가 이제 PVP에 나가는 거일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뭐 그분들한테 도전하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뭐 준비를 어떻게 해라 아니면은 이런 마음가짐 가지면 좋다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코스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국내처럼 이제 경사가 심한 데는 많이 없고 경사가 낮은 한 3%에서 5% 정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코스가 엄청 힘들지는 않고요. 랜더스 하는 분이랑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는 150년 정도 된 대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나라의 어떻게 보면 약간 축제 같은 거라서 거기 보면 거기에서 지금 응원하거나 자원봉사자들이 그 아저씨나 할아버지 자원봉사자들이 자기가 어릴 때에도 그 대회가 지나갔었던 거라서 거기 가면은 우리나라의 뭐 그란폰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뭐 옆에 사서 박수 치고 이런 게 4일 내내 그거를 느낄 수 있어요. 하는데 보통 거기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또 어떤 걸 하냐면은 저도 이제 바꿔 오긴 했는데 1200km는 국내에서 참가하면은 코리아 랜더스라고 적힌 반팔 저지를 줘요. 네, 주는데 보통은 각 나라별로 그런 거를 입고 오거나 하기 때문에 보통 완주를 하게 되면은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그런 거를 맞바꾸기도 해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뭐 축구도 경기 보면 끝나면 유니폼 교환하듯이 그래서 저도 이거는 이제 이탈리아 건데 이제 이탈리아에서 타고 온 사람이랑 이제 맞바꾼 네. 이런 재미도 있기 때문에 또 꼭 한번은 네, 참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이면 4년이면 27년이죠. 네. 네, 그때까지 네. 준비 또 잘 하시고 네. 그때는 꼭 완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